예, 박주연 의원입니다. 앞으로 그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권력에 종사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세무조사가 권력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서울청의 조사사국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14년 8월에 본청 조사국장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13년 이제 그 서울청 조사사국장이 되자마자 뭐 효성 등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효성에 대해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셨고, 그리고 한 3,600억 정도를 추징을 하셨습니다. 잠깐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하셨죠? 맞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해 2014년 6월경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서울청의 조사사국장이셨고, 속칭 그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그 조사사국장을 하시면서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다 들여다 보셨는데, 5조 6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전혀 발견을 못 하신 건지, 다 발견을 하시고도 덮으신 건지, 그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죠.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 소득을 적출하는 것에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검증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식을 밝혀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그 제한된 시간과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탈루, 세금 탈루에 집중해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그 이만수 국세청장께서 이제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취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성의 경우에는 소득을 숨겨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이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손해가 난 거를 안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하여간 선회를 하자면 보이는데, 저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2014년 8월에 그 이만수 당시 서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서울 조사사국장에 계시다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것이 그 어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아주 그 긴밀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것이 사임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 세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5조 6천억을 보고 눈을 감았다는 건 저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부탁을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당시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억울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시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우선 예, 아니오를 좀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드린 다음에 대답을 듣겠습니다. 내부 감찰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찰을 하거나 그럴 사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지, 당시 그 제기된 탈루 혐의나
뭐 분식회계 관련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이제 그 재무조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제 생각은 그것조차도 지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잠깐 예.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판단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세금 탈루가 아니면 국세청은 아무리 다 들여다봐도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나 검찰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만약에 당시에 정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어도 좋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내부 감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외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총장에 취임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백 세무사 사건 뭐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지금 뭐 분납은 시켜주고 있죠. 몇 회 분납까지 허용하십니까?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납을 좀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해서 현재 10%에다가 무기장이면 20% 지금 올린 것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던데요. 그건 맞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뢰자로서는 의뢰의 한 사람으로서는 잘해준다니까 찾아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산세를 맞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억울한 점도 좀 느끼는 것도 뭐 그 점도 이해는 하시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배려를 조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징수 관련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하고 또 소명은 가산세 몇 년까지 하고 예? 있습니까? 소명 자료는 몇 년까지 봐주고 있어요? 5년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죠. 예,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예. 한 2년 정도로 지금 좀 짧게 해주면서 좀 배려해줄 방안은 없나요? 그거는 하여튼 법령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한계도 있으니까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법령이 반영해서 5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예. 적용을 2년 정도만 하고 분명하게 계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2년만 하더라도. 현장 지도하면서 효과는 보면서도 실제 피해는 적게 볼 수 예. 있도록 예. 이런 부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지금 터져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세청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좀 저희가 인식해서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한 건조차도 저희가 사전에 인식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파생한 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인해 줍니까? 그런 사실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유사 사례가 예,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국세청 출신인지 아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다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개인정보 뭐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하시겠죠? 예,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유이백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알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예. 서비스나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 검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예,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가 지금 가공경비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다 알아서 내고 그러는데 세무서에다가 제출한 서류를 한 카피를 의뢰자한테 주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의뢰자도 이렇게 올렸구나라고 보고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해할 사람은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서.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세무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 뭐 서로 실질적으로 소통을 제대로 알게 해서 하도록 그런 개선 방안도 검토를 의뢰인한테 책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세무사가 알아서 워낙 전문적인 분야니까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이거 뭐뭐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 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세무서에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를 의뢰인 본인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의뢰자한테 의뢰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카피본을 제출하도록 시스템화를 시키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다각적인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현재는 지금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이거 변동금리입니다. 예, 미국에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은 학생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예,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예, 그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라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검토해 보는 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월경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서울청의 조사 사국장이셨고 속칭 그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그 조사 사국장을 하시면서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다 들여다 보셨는데 5조 6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전혀 발견을 못하신 건지 다 발견을 하시고도 덮으신 건지 그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죠.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 소득을 적출하는 것에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검증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식을 밝혀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그 제한된 시간과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탈루, 세금 탈루에 집중해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그 이만수 국세청장께서 이제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취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성의 경우에는 소득을 숨겨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이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손해가 난 거를 안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하여간 선회를 하자면 보이는데 저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2014년 8월에 그 이만수 당시 서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서울 조사사국장에 계시다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것이 그 어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아주 그 긴밀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것이 사임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 세금이 수조원,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예, 박주연 의원입니다.
앞으로 그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권력에 종사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세무조사가 권력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서울청의 조사 사국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14년 8월에 본청 조사국장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13년 이제 그 서울청 조사 사국장이 되자마자 뭐 효성 등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효성에 대해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셨고, 그리고 한 3,600억 정도를 추징을 하셨습니다. 잠깐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하셨죠. 맞죠? 이제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해 2014년 그 재무조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제 생각은 그것조차도 지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겪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되고, 잠깐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판단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세금 탈루가 아니면 국세청은 아무리 다 들여다봐도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나 검찰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 같은 걸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만약에 당시에 정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어도 좋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내부 감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외압도 네, 그거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5조 6천억을 보고 눈을 감았다는 건 저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부탁을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당시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억울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시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우선 예, 아니오를 좀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드린 다음에 대답을 듣겠습니다. 내부 감찰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찰을 하거나 그럴 사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지, 당시 그 제기된 탈루 혐의나 뭐 분식회계 관련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조치가 되었습니다.